안녕하세요. 성장결혼 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맞춤 수트를 잘 고르는 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옷도 보고 그러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맞춤 수트 고르는 게 너무 어려워요. 번치북, 거기에 있는 소재 보면서 이 소재가 좋으세요, 저 소재, 그걸로 고른다는 게 너무 어렵고, 그걸 골랐는데 이게 완전 이렇게 커다란 옷이 돼서 수트 한 벌이 돼서 나왔을 때는 컬러도 약간 달라 보이고, 이거를 제작 전후의 감을 보통 분들이 갖기가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공정을 조금 아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카라 넓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거를 번치북이라고 하는 거죠. 네, 번치북이라고 합니다. 처음 수트를 잘 입어보지도 않으셨고 특히 맞춤 수트를 안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면서 고르는 게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예쁘다. 수트를 고르실 때 첫 번째로 고민하셔야 될 거는 내가 이 수트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내가 데일리로 매일 입으실 건지 아니면은 경조사나 그때 중요한 날에만 입으실 건지 아니면은 반대로 또 경조사와 데일리를 약간 혼용해서 쓰실 건지에 따라서 소재감이나 그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컬러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부톤에 좀 더 잘 맞는 색상을 여러 가지를 피부에 대보시면서 결정하시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손등에 얹어서 대어 본다든지 보통 이제 손과 얼굴 색은 조금 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입어 보신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색상을 좀 골라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은 이제 내가 땀이 좀 많은지 아니면 좀 더 추위를 좀 더 많이 타는지에 따라서 원단의 두께감을 고르시면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각지게 보여지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내 몸의 실루엣을 그대로 드러나 보이게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또 원단의 두께감을 같이 선택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소재지만 제가 맞출 때 상담 같이 따라와 보면은 이 소재 하나하나를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건 통기성이 좀 좋고 요거는 내구성이 좀 탄탄해서 뭐 데일리로 하기에 뭐 좋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니까 내가 어떻게 쓸지 쓰임을 좀 생각하시고 상담을 오시면 나는 일단 경조사 있을 때만 한 번씩 꺼내볼 것 같다라든지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거나 그럴 때도 중간중간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라든지 내가 어떤 소재가 좋을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나는 어떻게 이 옷을 쓸 것이다 라는 쓰임에 대한 컨셉을 좀 딱 확실하게 잡고 와서 전문 테일러분께 말씀하시면 그거에 맞는 소재나 이런 것들을 좀 권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번치북에 있는 색상은 좀 더 시각적으로 좀 더 진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진한 옷이 넓게 보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살짝은 밝아 보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고려하셔서 색상을 같이 고르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전에 그 네이비, 다크 네이비 같은 건데 여기서 봤을 때는 그냥 딱 네이비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때 이제 상담해 주신 분이 요거를 실제로 입으면 약간 너무 밝아지는 되게 밝은 맞습니다. 네이비가 될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전후의 얘기도 좀 상담하면서 잘 얘기 들으시면서 전문가분 얘기를 많이 듣고 하시는 게 가장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춤 수트를 매번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맞춰본 분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서 맞추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살 빼고 싶은 신랑님 얘기도 많이 했는데 얼굴이 작아 보이는 뭐 라펠이라든지 뭐 셔츠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카라를 어떻게 하면 얼굴이 작아 보인다든지 조금 몸이 좀 더 슬림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배가 좀 안 나와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수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실 어깨를 조금은 수트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펠의 넓이인데요. 이 라펠의 넓이는 사실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라펠의 넓이는 내가 좀 더 좁게
만들게 되면 슬림하고 샤프하게 보이는 특징이 있고요. 라펠을 조금 더 넓게 제작하게 되면 좀 더 각지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들이 좀 더 있고요. 라펠이 조금 더 넓으면 이 머리가 좀 작아 보이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고지 라인이라고 하는 이 라인 자체가 예전에는 좀 더 이 밑으로 이걸 내려왔습니다. 고지 라인이라고 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아, 네. 그 고지 라인이 좀 더 밑으로 내려오면서 밑에서 넓어졌기 때문에 네네. 조금 스타일에 대해서 예전에 느낌이 있었지만 요즘은 이 고지 라인 자체가 좀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린 상태에서 라펠이 조금 더 넓어지면서 좀 더 시원해 보이고 네, 얼굴이 좀 작아 보일 수 있는. 약간 이게 고지 라인이 좀 올라가면 키가 살짝 더 길어 보이는 그런 느낌 있나요? 예전에 그래서 한번 계속해서 올려봤는데 네. 라펠이 너무 뒤까지 좀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아. 그래서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올리지는 않는 게 좀 더 좋긴 합니다. 이 자켓 기장이나 이런 네.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은 기성복에서는 자켓 기장이 수선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수선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자켓 기장은 수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 맞춤에서는 이 자켓 기장을 내가 설정할 수 있는 게 장점인데요. 자켓 기장은 내 전체적인 길이감, 특히나 더 어깨가 넓으시다면 전체적인 자켓이 직사각형 형태로 보여주는 게 가장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기성복에서는 이 자켓 기장이 좀 짧은 이유는 아무래도 원단의 소요량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켓 기장이 좀 짧고 깃이 이렇게 조금 좁아지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좀 나오거나 하실 때는 좀 더 기장을 길게 내려서 좀 더 안정적으로 보여준다면 특히 아버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한 많은 만족도를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끝이 네, 엉덩이를 딱 덮는? 엉덩이를 덮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쵸. 네. 네. 그게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껑충하게 올라와서 이렇게 약간 맞습니다. 고관절이 약간 보일 정도로 네, 이렇게 네, 네. 되면은 네, 너무 뭐가 교복 물려 입은 것 같고 네, 좀 맞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이런 기장 같은 것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고 네. 이거 언제 다 외워? 이거는 전문가분께 꼭 물어보셔서 네. 자켓 기장도 네. 내 몸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좀 배가 나왔다는 신랑님들은 특히 더 이 네. 앞서 배 기장이나 이런 것도 신경 써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거는 더블 자켓이라고 네, 하는 거 맞습니다. 맞죠? 평상시에 회사 다니면서 입기는 약간 네. 화려한 화려하죠.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신랑님이 나는 정말 결혼식 때 정말 드레시하게 입고 진짜 딱 약간 신랑으로 딱 보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분들이 가끔 또 더블 자켓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버블 자켓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라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라펠 자체가 이렇게 피크드처럼 조금 더 뾰족하게 올라오는 이런 느낌인데 또 하나의 특징은 V존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싱글 자켓 같은 경우는 조끼가 없을 시에는 이렇게 V존이 내려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체가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메우기 위해서 제가 입고 있는 것처럼 베스트를 넣어서 좀 더 이 V존을 짧게 해서 다리를 최대한 길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고요. 그래서 베스트를 넣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신데 다리를 좀 더 길게 보이시고 싶으시거나 하실 때는 이렇게 더블을 이용하시게 되면 조끼를 찬 것 같은 V존을 연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장점이 될 수 있는 자켓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체형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옷감이 두 개가 겹치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약간 통통한 신랑님보다 네, 조금 너무 마르셨는데 네. 약간 좀 체격 있어 보이고 싶은 신랑님이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분들도 요즘은 좀 굉장히 많이 찾고 계시고요. 사실 예전에 같은 경우는 더블 같은 경우는 보통 아버님 세대나 좀 몸이 크거나 이제 그러신 분들이 주로 많이 찾았던 스타일이긴 하지만 요즘은 패턴도 많이 바뀌었고요. 내 라인이라든지 내가 조금 더 말라도 좀 더 커 보이게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다 많이 개선이 돼 있기 때문에 매장에 직접 오셔서 더블도 한번 입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태리 수트 입은 사람들 사진 보면은 되게 약간 바람둥이 같고 네, 허리 라인이 많이 들어가 있죠. 컬러도 엄청 자유롭게 화려하죠. 쓰잖아요. 네. 그리고 머리부터 막 양말에 막 되게 네네네, 화려하고 맞습니다. 이 영국의 수트 사진들 보면은 진짜 뭔가 약간 정치하는 사람들 모던하고 같고 심플하죠. 뭐 점잖을 것 같고 네. 사람이 그 이미지가 옷을 네. 어떻게 수트를 네. 입느냐에 따라서 네. 수트 디자인이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사람의 캐릭터를 완전 캐주얼 입었다 정장 입은 것 같은 만큼 확확 바꿔지게 네.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태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봄이나 여름 같은 날씨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햇볕도 많이 쬐고요. 그래서 좀 더 화려하고 예쁘게 보여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향이 많고, 영국은 늘 비가 오고 흐리고 하기 네네네네.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톤 다운된 느낌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 MBTI 많이 보시죠? 맞아요. MBTI 성향으로 볼 때 E로 시작하신다, 좀 더 화려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I시다 하시면은 다크 네이비나 다크 그레이를 좀 더 보시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저는 진짜 우리나라 신랑님들도 나중에 경조사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 결혼식 날 진짜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때 나의 개성, 진짜 신랑이 너무 멋있었다. 이런 거면 도전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신랑님들? 그런 느낌으로 좀 약간 튀는 의상으로 그냥 이렇게 약간 자켓에 어떤 디자인만 살짝 조금 강조해 주셔도 또 멋지지 않을까 싶어서 더블 자켓도 한번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라펠은 네. 아까 이렇게 내려가는 거라고 피크드라고 하죠. 네. 요런 거 했을 때 얼굴형 보여지는 느낌이 좀 다른가요? 네, 훨씬 더 얼굴이 좀 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렇게 꺾여 있는 노치드 네네네. 라펠보다는 네네. 피크드 라펠이 기본적으로 좀 더 넓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가 훨씬 좀 더- 아무래도 넓어지니까. 네, 맞습니다. 그냥 보기에도 이게 덜 흔하잖아요, 피크드 네, 라펠이. 맞습니다. 그래서 좀 입었을 때 뭔가 네. 좀 수트 좀 잘 입었는데 약간 네. 좀 그런 느낌이 좀 더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더블에서는 피크드가 굉장히 좀 모던하고 심플해 보이는 느낌이지만 반대로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싱글 자켓에서 피크드는 굉장히 또 이 부분이 부각돼서 보일 수 그럴 있기 수 때문에 있겠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하셔서 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네네. 싱글인 상태에서도 나는 이 피크드를 꼭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 밑에 포켓에 대한 디테일을 좀 더 둬서 미니 포켓을 넣는다든지 그래서 상하의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맞춤 수트가 어떻게 체형을 표현하는지, 어떤 장점이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 촬영할 때 코디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번치북을 통해서 고를 때 유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런 맞춤 수트 가장 중요한 게, 가장 궁금한 게 비용이잖아요. 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비용 같은 경우는 사실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원단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선택을 해서 나가다 보면 굉장히 가격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래도 좀 가장 저렴하게 보실 수 있다면 약 100만 원 선에서부터 크게는 300만 원 선까지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조끼라든지 같이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매장에 오셔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맞춤 수트를 하실 때도 나는 좀 옷을 평소에도 직장에서 입어 하시는 신랑님들은 네. 자켓을 한 벌 더 하시던지 네. 아니면 팬츠를 하나 더 하시던지 셔츠를 하나 더 하시던지 그러시더라고요. 소재도 막 최고급으로 하고 그러지는 않으셔도 요거를 이번에 맞춘 걸로 향후 몇 년간 좀 잘 입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보다는 한 벌 정말 멋있게 제대로 해서 식대도 잘 입고 아주 좋은 날 한 번씩 꺼내 입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그 자체를 좀 고급스럽게 하시는 네, 신랑님들도 맞습니다. 계시고, 네. 요거는 어쨌든 선택하시는 거기 때문에 오셔서 이제 상담 받으시면서 나는 어떤 정도 선에서 맞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가 100kg 신랑님이랑 네. 70kg 신랑님이 네. 똑같은 소재, 똑같은 디자인을 골랐으면 비용이 차이가 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요? 네. 예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원단 소요량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는 좀 차등은 뒀지만 저희는
한 분의 고객님이 다 똑같은 모든 고객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동일하게 적용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너무 걱정하지 않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내가 100kg다 그런 신랑님이면 아싸리 좋은 소재를 하시는 게 네, 맞습니다. 남는 유리합니다. 장사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맞춤 수트를 이제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맞춤 수트의 명가 해리슨 테일러는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하러 언제 오시는 게 좋은지, 뭐 토요일, 일요일 다 가능한지, 뭐 월요일 같은 때는 휴무시. 네,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네, 뭐 그런 것들 조금 여유 있게. 아무래도 주말에 더 붐비죠. 네, 맞습니다. 가능하면 평일에 방문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여러 가지들을 더 많이 입어보실 수 있고 최대한 좀 더 꼼꼼한 상담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면 저는 조금 주말을 피해서 평일로 오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 해리슨 테일러의 뭐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통 믿고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냥 가볍게 입어보시고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면은 저는 주말에 오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상담 소요 시간? 상담 시간은 보통 이제 1시간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 디테일이라든지 성향에 따라서 2시간, 3시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맞춤 수트가 그래서 저는 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맞춤이네요. 상담 맞습니다. 할 때도. 네. 신부님들은 드레스 투어를 위해서 반차 내시거든요. 월차 내시고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신랑님들은 보통 그냥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이렇게 딱 하시는데 만약에 정말 수트가 중요하고 남자들도 많잖아요. 옷이 중요하신 분들.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수트를 모른다. 잘. 그러시는 분들이라면 과감하게 평일에 반차 휴무 내시고 평일에 방문하셔가지고 한마디라도 좀 찬찬히 들으시면서 조금 피팅도 해보시면서 그렇게 예쁜 거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0kg 이상이시면 좋은 소재로 해서 남는 장사로 이렇게 좀 평일에 와가지고 진짜 멋있게 맞추시면 나 결혼 준비했을 때 뭐 여러 가지를 했지만 진짜 되게 보람되게 잘했다라는 생각 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맞춤 수트 하실 때 지금 알려드렸던 점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멋있어. 숄카라 블랙 턱시도입니다. 밝은 컬러의 수트를 하고 싶을 때 촬영 장소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베이지도 아이보리, 베이지, 화이트 약간 맞습니다. 비슷한 목이 좀 기신 분들은 일반 폴라를 베스트 있는 게 키도 좀 더 커 보일 수 있고 목이 조금 짧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딱 갖춰진 턱시도로는 라운드보다는 살짝 올라오는 조끼를 벗어서도 늘 코디를 하실 수 있고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가봉에 대한 옷은 내가 불편한 부분은 언제든지 모든 신랑님들이 다 진짜 멋있는 신랑님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